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큰 이슈, 바로 탄핵 이슈가 있죠. 탄핵 이슈. 처음에는 뭐 기각되는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말이 나왔었는데 점점 말을 할수록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처럼 끝내 탄핵으로 만장일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8인으로 8인의 만장일치. 자,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뭐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안도됐다라는 점들, 우리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확실성. 그동안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탄핵이 결정됐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죠. 자, 그러면서 조기 대선 전국 이런 전환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불안감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권 주자들의 대선 승리를 향한 레이스, 이것이 시작되면서 정권 교체 여부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이런 새로운 변수들을 낳도록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보시면은 탄핵 가결이 이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대선 레이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들이 갈라지겠죠. 네.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왜냐하면은 대선 레이스랑 관계 있는 것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치 테마의 시작이 오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휩싸여 있었던 수많은 이런 후보들의 난립, 그런 것들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드디어 누가 될 것인가라는 이 거대한 게임이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인데요. 여러분들도 정치 테마주 어떤 것을 들어갈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텐데, 물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만약 할 거면은 제대로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일단은 뭐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자,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는 일단은 뭐냐면은 테마주 일종이죠. 정치 테마주 일종으로, 테마라는 것은 정보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정보가 하나 있으면은 그것에 관련된 파생되는 것들, 관련주들이 있다. 라는 점이고,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치 테마주는 뭐냐면은 정책 테마주와 인맥 테마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예전에는 정책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형성됐는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인맥으로 되는 정치 테마주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그 내재 가치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인맥.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냥 뭐 무조건 조카라고 해서 무조건 수혜를 본다,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이번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순실 게이트로 관련돼서 인맥으로 됐던 것들이 부작용이 작용하듯이 무작정 인맥 관련해서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은 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김영란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인맥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뭐 부정 행위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점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들 투자에 이렇게 좀 바람직한 올바른 투자 문화를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개는 이 정책으로 인한 수혜나 인맥 관계에 의해 이 개연성 없이 급등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 매우 위험한 테마주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정치 테마주가 사람들 기대만큼 수익이 대단한 이 테마 업종이었는지 그동안의 역사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정치 테마의 역사, 우리나라 시작은 이명박 테마주죠. 이명박. 그래서 이명박 테마주인데, 이명박 테마주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명박 테마주로 분류돼서 이제 크게 급등했었던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주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씩 찾아볼까요? 하나씩.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 자, 동신건설 차트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으면은, 예전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동신건설 이때죠, 이때. 이명박 당시에 당선되기 전까지 올랐다가 당선되고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 이명박 하면은 뭐 이화공영이 떠오르겠죠. 이화공영. 그래서 이화공영이, 또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 대운하 관련주로 크게 뛰었다가 하락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당선되고 나서 더 떨어졌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니까 더 이상 좋은 건 없다. 더 이상 좋아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매도로 나온 거예요. 물량이 나와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실적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사를 뭐 자세히 살피지 않거나 이유가 불분명한데도 무작정 이 정치 테마주로 묶인다는 이유로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 이 점 늘 양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뭐 탄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탄핵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뛰었다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문재인 테마주도 오늘도 문재인 테마주들 많이 뛰었다 올랐다 했는데, 뭐 고려산업 같은 것들, 고려산업, 문재인 테마, 그쵸? 고려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오늘은 마이너스 4.9%인데요. 오늘 하루에만 해도 엄청난 상승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려산업 고점 플러스 17%. 와, 대단합니다. 플러스 17%고, 저점은 마이너스 27%예요. 그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하는 그 말이 나왔죠, 11시에 그 말 하는 중간중간에도 엄청난 차이가 보였어요. 1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고려산업, 문재인 관련주인데, 1분봉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중간에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뭔가 기각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말이 나와가지고, 급락을 했죠. 그때 코스닥 지수가 오늘 뭐 마이너스 1.4%까지 급락하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 이건 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졌다가, 한국말을 정말 끝까지 들어봐야 알듯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뭐냐면은, 끝에는 이제 말을 또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파면을 하기로 했다. 이 결정 지었다. 헌법재판소 8명이.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 근데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1분봉에서 와, 이 단순히 한 5분, 10분 만에 마이너스 27%까지 갔다가 한 5분, 10분 만에 플러스 17%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40%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10분 만에. 10분 만에 40%.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은 10분 만에 40%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거를 사실상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뭐 단타에 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따라가서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매집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죠. 매수를 해서 고점에 매도를 했다면 단기간에 10분, 20분 만에 뭐 40% 수익을 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손이 좀 느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 그래서 고려산업도 그렇고, 오늘 뭐 아까 전에 어떤 종목 있었죠?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종목도 문재인 테마주인데, 아까 전에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테마 1분 봉상에서 아까 전에 헌법재판소 발언 한마디에 분위기가 마이너스에서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좀 특이한 점은 이지입니다. 이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10%인데요. 아까 전에 고가 29%까지 갔습니다. 플러스 29%. 와, 이거 바로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지. 근데 플러스 2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4%까지 갔었어요. 장중에. 와, 이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헌법재판소 11시 15분의 고점이었는데, 11시 15분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하기를 약간 기각되는 듯이 그런 분위기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지가 급등을 했고요. 근데 그 뒤로 약간 말을 바꿔서 다시 탄핵 찬성적으로 말을 결론을 짓고 22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최저점 11시 22분.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 11시 15분에 최고가 바로 플러스 29%였고,
11시 22분에 7,650원, 최저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7분 만에, 이거 10분도 안 걸렸네. 7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7분 만에 한 무려 50%가 움직였다. 무려 50%가 마이너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넣었으면은 7분 만에 5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보고, 요건 상한가다. 아까 상한가 29%까지 갔거든요. 플러스 29%. 근데, 이거 상한가에 내일도 올라가겠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말이 바뀌면서 바로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이제 정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게 있었죠? 힐러리와 또 트럼프. 그때도 이제 힐러리 대통령이 될 것이다. 힐러리가 대통령 될 것이다. 우세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또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뭡니까? 영국이 브리메인 될 것이다.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 것이다. 잔류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높았는데 갑자기 또 뭐 브렉시트 돼가지고 또 엄청 떨어졌었죠.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왔어요. 오늘도 뭐냐면은 분명히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였는데 그 전까지는 갑자기 또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하기를 기각이 될 것처럼 말을 해서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마이너스 1.4%, 1.5%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또 나중에 탄핵이 통과되면서 다시 또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계속 마이너스와 플러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코스닥의 시장을 이끄는 것들이 바로 정치 테마주들입니다. 오늘 하루는 정치 테마주들의 분위기가 바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뭐 테마는 돌고 도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포켓몬고가 나왔다. 포켓몬고가 나왔을 때는 AR, VR주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탄핵과 정치 테마주들을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뭐 주도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실 수 있겠고, 아무튼 이전의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이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 항상 이 정치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루다가 대선과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문재인 테마주들이 크게 사실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뭐 문재인 테마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노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5.13%입니다. 장중에 플러스 5%까지 갔다가 결국은 문재인 테마주가 좋아져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문재인 테마주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뭐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DSR 같은 경우도 장중에 플러스 25%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 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들어갔다면은 뭐 20%가량이 하락하게 되는, 20%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의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테마주가 고점에서 20%나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수혜주로 예상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인 박지만, 이지도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가 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안희정 관련주 이런 것들 좀 오름세 보이고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사실은 예측의 범위에서 굉장히 좀 폭넓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치 테마주로 반짝 올랐다가 다시 과거의 주가 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투자 유의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테마주들 할 때 좀 주의할 점들 다시 몇 가지 보시면은, 세력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 작전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세력들이 테마주를 이용해서 투자자를 유혹하고 이제 자신이 먼저 저가에 매집한 종목을 고가에서 매도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아닌 종목도 테마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치 테마주가 아닌 종목을 괜히 인맥을 갖다 붙여서 뭐 정책과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을 뭐
대통령 후보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더라. 옛날 회사 사무실인데, 지금하고 크게 관계가 없죠. 예전에 같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연락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내게 되고, 주가를 띄웁니다. 자신이 매집했던 종목들을.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뭐 초등학교 동창이다. 초등학교 동창 여러분들 초등학교 동창이랑 다 연락합니까? 연락 안 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옛날 회사 직원들 같이 일했던 사람 연락 안 하는 사람 많죠. 거의 다 연락 안 할 겁니다. 그 중에서 10% 진짜 친한 사람 10%만 연락하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순진한 이 투자자들의 매기가 몰리게 만들어서 그때 고가의 세력들이 좀 팔아 넘긴다 이런 작전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투자자가 뭐 이런 사례로 이제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핸들링하는 이런 세력들이 오래전에 낮은 평단가로 물량을 매집해서 재료를 억지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시면 보면 되겠고요. 대형주나 중형주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소형주 중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이거는 사실상 초보의 영역이 아닙니다. 초보의 영역이 아니고 약간 고수의 영역이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소형주들은 변동성도 심하고 세력이 갖고 놀기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물량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자신이 끌어올렸다 끌어내리겠다 편하죠. 그래서 특히 그런 것들이 대선 테마주로 많이 정치 테마주로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테마주 뭐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뭐 안철수 테마주는 뭐 써니전자 뭐 이런 것들 안랩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박근혜 관련주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지 그리고 예전에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도 있었죠. 육아 관련된 정책들 관련된 거 있었고 문재인 테마주로는 우리들 제약 또 우리들 휴브레인 또 뭐 뉴보텍 DSR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 대성파이텍이에요. 대성파이텍도 이제 일단은 뭐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5%까지 올랐었어요. 5.9%까지. 근데 요거는 일단은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일봉상 보셨을 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재 가치가 괜찮습니다. 내재 가치가 괜찮아서 가치 투자를 함에 있어도 그렇게까지 부족한 점은 없어요. 가치 투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아무튼 뭐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자본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이 68%고 낮고요. 자본 유보율 1300%로 현금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성파이텍 같은 그런 경우가 좀 봤을 때 지금 대선이 4월, 5월 이렇게 뭐 이뤄지겠죠. 과정들이 4월, 5월 한두 달 보시면 되겠는데 한두 달 동안에 이제 문재인주입니다. 문재인주. 근데 문재인 관련주인데 내재 가치가 밑받침이 돼서 만약에 뭐 변수는 많아요. 대선 정치에서 변수는 많은데 바로 이런 것들 변수는 많지만 최소한의 내재 가치가 바탕이 되면은 나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나한테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재 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좀 실적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손해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지금 차트상 흐름 보셔도 저점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셨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처음에 정치 테마주들 쭉 살펴봤고요. 처음에 이명박 테마주부터 해서 뭐 박근혜 테마주, 뭐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쭉 다 살펴봤습니다. 탄핵이 됐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됐고 이제는 불확실성은 제거됐고 바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 증시도 코스닥 지수 600포인트, 608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저점에서 예전처럼 700포인트대로 이 왕좌를 되찾는 이런 과정들 좀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에 정치 테마주들이 좀 시장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항상 뭐 리스크만 안고 가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많죠.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어줄 정치 테마주들 많이 나와서 윈윈하는 전략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치 테마주들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남은 뭐 2달 동안 하실 때는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좀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